삼시세끼 1년 365일 사람들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맛있는 음식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미식 욕구는 다양한 레시피를 탄생시켰습니다. 아주 먼 고대부터 인류는 재료를 가열하거나 조미료와 향신료를 넣어 요리의 풍미를 돋웠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새롭게 주목받는 방법들. 그 가운데 거품 음식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미식 생활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음식의 주연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채로운 거품 요리를 만나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띠게 되죠. 기체와 액체, 그리고 고체. 거품은 이 세 가지 상태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외성을 띱니다. 속이 빈 방울이란 뜻의 거품은 액체나 고체에 기체가 섞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물질처럼 한 가지 상태로 규정되지 않죠. 그래서 거품은 특별합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다양한 방면에서 거품을 활용하고 있죠. 몸을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장난감 비눗방울에도 설거지를 할 때도 거품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생활 속 거품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체 거품인 에어로젤은 우주선 단열재로 쓰이는 신소재입니다. 독일에서는 친환경 건축 자재로 폐유리를 녹여 만든 거품 유리를 사용하죠. 건물의 토대나 외벽, 천장 등 사용 범위도 넓습니다. 사람의 몸속 세포마저도 거품의 형태를 띱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품으로 가득 차 있죠. 또 거품은 음식의 맛을 돋우기도 합니다. 재료의 풍부한 식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대 요리에서 거품은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다뤄지고 있죠. 음식에 있어서 맛도 중요하지만요. 미각에서 오는 그 텍스처, 미각에서 오는 그 느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일종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음식의 재료의 궁합을 잘 생각해서 거품을 사용하고 거품에다 향을 넣어줬을 때 그때 굉장히 엄청난 또 시너지 효과가 있죠. 거품의 역할은 아주 무궁무진하죠. 포근하게 재료를 감싸줘서 부드럽게 다가서게 하는 역할도 되지만 또 하나는 바삭하게 구워져서 재미도 선사하거든요. 한마디로 거품은 조연이면서도 주연을 극적으로 살려주는 명품 조연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대 음식에서 거품은 빠질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기호식품인 커피. 여기에 거품이 더해진다면 어떤 맛일까요? 최근 아메리카노를 거품으로 변형시킨 독특한 커피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질소 커피. 미국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개발한 질소 커피는 탄산 커피를 만들던 중 탄생했습니다. 캔 형태로도 판매될 만큼 이미 해외에선 대중화됐죠. 질소는 기본적으로는 물과 액체만 혼합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기계를 통해서 강제로 혼합을 시키면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강제로 주입된 마치 우리 탄산처럼요. 강제로 주입된 질소가 액체는 가라앉고 기체는 위로 올라가면서 분리되면서 폭포수처럼 모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모습을 연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소 커피는 일반 커피와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아메리카노는 깔끔한 맛이 매력인 반면 질소 커피는 풍부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질소와 거품이 만나면
맥주의 거품 폭포와 같은 서징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거품이 커피의 맛을 깊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주죠. 또 커피 본연의 맛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거품 커피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존 아메리카노하고 다르게 약간 매콤한 기분도 나고 부드럽고 조산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커피보다 보통 풍미도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서 맛있어요. 그렇다면 거품이 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던 장비들이 최근에 조금씩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도입을 하면서 시장에 뿌려지게 되면서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서 요즘에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품은 오래전부터 음료의 맛을 더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맥주 브랜드는 캔 안에 질소공을 넣습니다. 캔을 따면 압력에 의해 질소가 퍼지며 크리미한 거품이 만들어지죠. 프랑스 요리 역시 거품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곳. 스타 셰프인 류태환 셰프의 주방입니다. 일식과 한식, 프랑스식을 더한 스타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류태환 셰프. 그의 레시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음식 속 거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미적인 거에 반, 그리고 반은 좀 이런 식감에 큰 결과를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반입니다. 샐러드 같은 경우는 버블이 있음으로써 그냥 그 워터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터지면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도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좀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샐러드부터 디저트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품. 계란 흰자와 토마토즙을 이용해 만든 거품은 샐러드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저 보는 재미만이 아닌 무거운 소스의 질감을 가볍게 만들고 입속에서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까지 더해주죠. 거품을 이용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맛, 식감, 그리고 보여지는 거. 네, 그런 느낌 아닐까요? 우선 거품 같은 경우는 액체와 고체와 다르게 입안에 넣었을 때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서도 큰 역할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선 우리가 사람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소화가 되려면 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거품이 있으면은 입안에 좀 드라이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잡아주거든요. 풍성한 식감을 선사하는 거품. 하지만 모든 요리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마다 그에 어울리는 거품이 따로 있죠. 셰프마다 거품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사실 이런 거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전 자연에서 다 확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연꽃을 보면 연꽃 위에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다 머금고 있잖아요. 그 바람이 불면 그 물방울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런 느낌이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요리를 만드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처럼 이 거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아침에 뭐 세수하는데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진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발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료와 도구,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 세상에 만들어내지 못할 거품은 없습니다. 요리사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거품 요리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하죠.
일반적으로 저 음식이라는 건 식이라는 건 먹는 거잖아요.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배를 채우는 거 이상의 미식의 이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이걸 드셨을 때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맛도 맛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거품을 올리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멋을 위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가장 음식과의 궁합을 생각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맛을 음미합니다. 혀로 느끼는 미각뿐 아니라 후각과 촉각, 음식을 씹을 때 나는 청각까지 맛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이러한 연유에서 거품은 맛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체의 확산을 막아 후각을 자극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전달하죠. 또 입안에 넣을 때 터지는 식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유럽식의 쓰고 진한 커피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별다방이라고 하는 그 다방이 세계적인 인기, 특히 미국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커피의 질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카푸치노라고 하는 우유 거품을 적극적으로 커피에 쓴 거를 대중화시켜서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완충, 범퍼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죠. 촘촘하게 결합된 거품은 기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완충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된 거죠. 거품의 장점이 10분 발휘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맥주입니다. 최초의 발효 음식인 맥주는 거품 없이는 그 맛을 살릴 수 없는 음식입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상형 문자로 양조법이 남겨져 있죠. 맥주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남긴 맥주 찬양가의 한 구절입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발포성 음료인 맥주에 푹 빠진 맥주광이었죠. 그 맛의 비결은 바로 거품입니다. 최근엔 초음파를 이용해 맥주의 거품을 생성하는 전용 거품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맥주 업체들은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을 거품 과학 연구에 투자하고 있죠. 서울의 한 수제 맥주 공방. 최근 다양한 맥주 맛을 찾는 이들이 늘며 자신이 원하는 맥주를 만들어 먹는 이색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리스타, 직업군인, 화학 전공자들이 모여 만든 수제 맥주 공방입니다. 직접 맥주를 만들고 싶었던 청년들의 꿈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죠. 그리고 그중 한 명인 서원영 씨. 미국에서 접한 수제 맥주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원영 씨를 반하게 한 수제 맥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와인이나 위스키와 달리 탄산가스가 가득 포함된 맥주는 콜라처럼 톡 쏘는 맛과 시원한 목넘김을 자랑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맥주가 더 간절히 생각나는 이유죠. 이런 맥주 특유의 맛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거품은 맥주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맥주의 청량함 역시 거품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크림 생맥주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일본은 풍부한 맥주 거품을 선호하죠. 맥주의 종류에 따라 거품을 따르는 방법을 연구할 정도입니다. 맥주는 그러니까 거품이
외부와의 그런 차단막을 형성하면서 이게 맥주가 산화되는,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도 맥주들이 변질되지 않게끔 이렇게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맥주 내에 녹아 있는 탄산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지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맥주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를 묶어두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거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맥주를 좀 맛깔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심리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하고 신선한 거품이 매력적이라는 수제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맥주에는 물, 메가, 홉, 효모가 들어갑니다. 모두 자연에서 나는 재료죠. 우선 메가를 껍질째 거칠게 갈아줍니다. 메가는 맥주 특유의 달콤한 맛을 결정하고 맥주의 색깔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곱게 갈린 메가는 물에 끓여 메가즙을 만들고 메가 속 단백질이 잘 우러나오도록 서서히 온도를 높입니다. 이게 투명해지거나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10분 뒤에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10분 되세요, 10분. 알고 계실게요. 메가 속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거품의 양이 많고 오래 유지됩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신선한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성했을 기간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 너무 과숙성이 되거나 숙성이 좀 덜 되면은 거품이 생성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메가즙에 홉을 넣고 1시간 정도 발효시킵니다. 들어가서 맑아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과를 하면 맑은 맥주 원액이 만들어지죠. 맥주의 거품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탄산음료처럼 금세 꺼지지 않습니다. 간 만든 원액의 냄새는 엿기름과 비슷하죠. 일반 맥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품이 일단 이게 넣었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된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효모가 만들어내느냐의 그런 탄산가스와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품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다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수제 맥주 쪽에 어떤 그런 맥주의 거품이 좀 더 조밀하다고 할까 그런 거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맥주 자체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잔에 따라두고 음미하면서 먹는 맥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품이 좀 더 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또 그 덕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간 만든 맥주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죠. (30분) 정도 식힌 맥주. 이제 낙차를 이용해 맥주 속에 공기를 집어넣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일명 에어레이션 과정. 숙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와인처럼 재료나 비율에 따라 수천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 맥주. 이제 숙성실에서 2, 3주가량 보관하면 황금빛 수제 맥주가 탄생합니다. 맥주를 잔에 따르면 효모가 발효하며 녹아있던 탄산 기체가 거품으로 살아나죠. 맛있는 맥주에서 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맥주에는 무조건 거품이 풍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맥주들이 많아요.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맥주는 일단 거품이 풍부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굉장히 좋은 역할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거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거품이 좀 거의 필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커피 위를 덮고 있는 황금빛 크레마. 이 크레마는 커피의 맛과 향기를 한층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크레마는 이탈리아어로 크림이라는 뜻의 거품을 말합니다.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이 진한 것은 강력한 압력의 증기로 성분을 뽑아냈기 때문. 이때 다른 커피와는 달리 크레마라 불리는 갈색 거품이 함께 추출됩니다. 크레마에는 커피의 지방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이 황갈색 거품은 커피의 신선도를 판단하고 커피의 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된 원두에서는 크레마가 생기지 않죠. 밥이나 간식으로 먹는 빵도 거품의 일종입니다. 풍성한 거품 반죽을 구워서 만든 고체 거품을 먹는 셈이죠. 빵은 밀가루와 물, 그리고 효모로 만들어집니다.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고 발효시켜 둥그렇게 부풀려줍니다. 이때 효모에 의해서 밀가루 속에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리고 오븐에 굽는 도중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이산화탄소가 균일하게 섞인 고체 거품, 빵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마시멜로우나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그리고 마요네즈 역시 모두 거품이죠. 하지만 한식에서는 좀처럼 거품 요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음식 속의 거품은 마땅히 걷어내야 할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산가 요록이나 수은 잡방 등 조선의 여러 요리책에는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찌개와 국 등을 주로 먹는 한식 문화에서 거품이란 끓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식문화는 현대에도 유지되고 있죠. 뜨거운 불 앞에 서서 거품을 걷어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서양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죠. 기본적인 식문화 차이인 게요. 우리나 동양권은 국물 문화입니다. 항상 국물을 끼고서 먹고 국수도 물국수를 즐기기 때문에 국물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국물 맛을 텁텁하게 만들고 또 보기도 안 좋은 거품 같은 경우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물 문화가 아닌 구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국물 음식보다는 주로 구워서 만드는 빵이라든가 모든 채소, 뭐 고기 다 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낯선 거부 반응은 없고요. 도리어 그런 굽는 음식이라든가 차갑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약간 재료가 선연히 느껴지는 그런 음식인 경우는 거품 처리를 하게 되면 더 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하나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그러니 그들은 거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식생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동양권의 식생활은 밥과 함께 찌개나 국물, 탕을 곁들여 먹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반면 서양은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삼죠. 빵은 그 자체가 거품입니다. 우리와는 조리법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거품이 큰 축을 이루는 서양인의 식문화를 잘 표현하는 것은 바로 디저트 문화입니다. 계란 흰자의 거품을 단단하게 구워 먹는 머랭, 머랭에 아몬드 가루를 넣어 만든 마카롱, 머랭을 케이크처럼 변신시킨 다쿠아즈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디저트 문화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거품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우리도 거품을 먹었어요. 디저트로.
모르고 있었지만 서양만큼 바삭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엿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면 투명하고 단단하고 누렇습니다. 못 먹어요. 그 단단한 엿을 먹기 곤란하니까 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 뜨겁게 가열을 하면 이게 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 처리를 해서 나중에 길게 뽑아서 똑똑똑 끊어서 우리 하나씩 딱딱 부셔서 먹지 않습니까? 거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엿을 더 맛있고 쉽게 먹을 수가 없었죠. 바로 우리가 먹던 하얗고 긴 엿, 이게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거품 디저트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발효과학 역시 거품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 이는 막걸은 술이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술 중 하나입니다. 맥주는 보리를, 막걸리는 쌀이나 밀가루를 발효시켜 만들죠. 맥주처럼 발효 과정에서 거품이 생성됩니다. 숙성 기간에 올라오는 기포. 이렇게 푹 익어야 깊은 맛이 나오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거품 음식. 거품 음식이 없었다면 식도락 문화도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거품은 조연에서 주연 음식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옷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유럽 쪽에서는 그 거품을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보통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디쉬 하나에는 꼭 거품 요리가 들어갈 만큼 그만큼 인기가 높은 조리법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유행 자체가 외국에서 오는 유행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음식의 본질은 저는 영양도 있지만 즐거움이라고 봅니다. 특히 외식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 위해 점심 해주는데 일부러 거품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아이들에겐 건강이 첫째니까. 근데 사 먹게 되면 내가 내 돈을 들고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사 먹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즐거움이라는 항목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거품은 고전과 현대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독특한 음식입니다. 거품이 있기에 더 즐겁고 풍성해지는 음식 이야기.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요리의 세계에서 더 이상 새로운 맛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쯤 요리와 과학이 아름다운 융합을 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요리에 접목한 거죠. 감각적인 미학과 반전을 담아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은 분자 요리. 음식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이 분야는 음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른 음식으로 재창조하는 신비로운 식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분자 요리는 실제로 요리사가 아닌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자 니콜라스 쿠르티와 프랑스의 화학자 에르베 티스가 만든 개념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식재료의 변형을 어떻게 부를까 고민하다가 오늘날의 분자 요리라는 이름이 탄생했죠. 분자 요리의 대표적인 공법들을 살펴보면 프랑스어로 진공포장이란 뜻의 수비드 기법, 액체에 첨가물을 넣어 다른 모양과 식감으로 만드는 구체화 기법, 레시틴을 첨가해 거품을 생성하는 거품 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에서 시작해 수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세계 권위의 미슐랭 가이드에서 높은 별을 획득한 곳 중 분자 요리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요리와 과학이 만나 황홀하게 펼쳐지는 레시피.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거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는 분자요리 연구소. 재료의 맛과 성분은 유지한 채 형태나 식감을 바꾸기 위해 요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곳입니다. 마치 주방이 아니라 실험실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거품 기법을 활용하면 아주 다양스럽게 좋은 점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양식에서 스테이크 소스를 활용을 할 때 아주 진한 소스가 입속에 들어가게 되면 좀 입에 남는 감이 아주 많고, 그리고 다음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소스를 거품 기법으로 이용해서 아주 가벼운 거품으로 바꾸면 맛은 느낄 수 있되 입속에는 아주 풍성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대신 높은 열량을 섭취는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아주 장점이 높죠. 그렇다면 거품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 조리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유 200g에 꿀과 식품 첨가물인 아가를 넣어 끓인 뒤 체에 걸러 고운 액체만 휘핑기 안에 넣습니다. 휘핑기로 네모난 틀에 거품을 고르게 뿌린 다음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요. 자, 공기를 안쪽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사이폰에서 나오는 에스푸마의 공기 하나하나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부푸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분히 부풀었다 싶을 때 기계를 꺼주면 그 거품은 더 이상 멈춰버리는 거죠. 이 상태로 아까 아가의 힘으로 게를 만들어서 스펀지 게를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냉동실에서 20분간 냉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만든 거품. 과연 자연적인 거품과 차이점은 없을까요? 원리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거품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죠. 우리가 뭐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좀 몸에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거품을 먹고 싶을 때 저희들의 그런 재료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냉동실에서 굳힌 거품은 떡과 같은 쫄깃한 식감을 냅니다. 고물까지 묻히면 신기하게도 우유로 만든 인절미가 탄생하죠. 어떤 첨가물을 쓰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거품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분자 요리. 자연적인 거품은 금세 꺼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품 생성법을 알게 된 거죠. 보존력을 극대화해 진하고 안정된 거품. 매우 밀도 높고 시간이 지나도 그 형상이 오래 유지되는 거품 요리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한식에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공기 기법이 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계란찜을 만들 때 저희는 뚜껑을 열고 하지는 않죠. 뚜껑을 열고 하는 거는 솔직히 계란찜이라기보다는 계란 스크램블 에그에 가깝죠. 단순히 뚝배기에서 한다기 뿐이지. 하지만 계란에 뚜껑을 덮거나 호일을 덮어 씌우면 그 속에서 압력이 차고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란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넘치듯이 커지는 게, 이것도 공기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단지 우리가 그 현상을 알고 있을 뿐 왜 그런지는 몰랐던 거를 저희는 분자 요리에서는 명확하게 예시를 해드리는 거죠. 아예 거품을 주연으로 내세운 음식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에스푸마 요리입니다. 에스푸마 요리는 동서양 음식에서 다양하게 활약하며 음식의 조연이었던 거품을 주연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에스푸마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조리 기구는 부드러운 거품 크림을 만드는 다양한 휘핑기들입니다.
10여 종의 휘핑기들은 모두 이동우 셰프가 직접 발로 뛰어 구한 것들이죠. 휘핑기에 질소 가스를 주입해 지방과 유화제 없이 맛있는 식감의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면 항상 맛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스푸마란 어떤 음식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모lecular gastronomy라고 해서 분자 요리 기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deconstructed라고 이제 해체 기법이라고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갖고 있던 이제 성질이나 외형, 그 맛 등을 완전히 해체해서 새롭게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제 해체 기법으로 더 알려져 있죠. 수십 가지의 재료를 독특한 맛과 질감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품 요리, 에스푸마. 에스푸마 음식을 접한 뒤 이동우 셰프는 그 매력에 빠져 다양한 메뉴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세대인 만큼 모든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의 힘으로 알아내야 했는데요. 에스푸마 요리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재료들을 떠나서 도전 정신과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푸마는 그 다양한 재료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맛을 만들기까지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알고 정확한 온도, 시간, 용량 등 수십 가지를 고려해야 완벽한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요. 그 과정은 엄청나게 힘이 들지만 새로운 맛, 기존에 없었던 맛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보람으로 그는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질소만으로 맛있는 식감의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스푸마. 일단 휘핑기에 질소를 장착하면 안의 재료가 차갑고 부드러운 크림 형태로 새롭게 생성됩니다. 그럼 그 질소가 약간 좀 차갑게 하고 약간 덩어리지가 그런 네. 것 때문에 사용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소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공기 중에도 이 질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질소 자체가 약간 단맛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질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탕이나 이제 뭐 시럽 같은 거 안 써도 약간 단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차가운 요리는 물론 따뜻한 조리법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도 먹으려고 에스푸마 빠네를 만들어 볼까요? 나중에 배부르게 올라가지고 다 먹고 그냥. 스프 파우더와 우유를 섞은 다음 체에 걸은 고운 입자만 휘핑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걸은 액체를 냄비에 중탕해 뜨거워졌을 때 추출하면 맛있는 스프 요리가 탄생하죠. 그냥 거품처럼 보이지만 일반 스프보다 더 부드럽고 씹는 질감까지 느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국내에서 에스푸마에 관련된 자료나 책을 구할 수 없어 직접 원서로 공부하고 전 세계의 유명 레스토랑을 돌며 다채로운 거품 요리를 배웠다는 그. 현재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외국에 나가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오고 있는데요. 거품을 요리의 주연으로 만들려는 그의 노력이 참 대단합니다. 메인 요리뿐 아니라 디저트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품 요리. 휘핑기에 다양한 과일과 레드 와인을 넣고 흔들어 3분 동안 유지시키면 맛있는 수제 상그리아가 완성되죠. 시간 좀 걸려가지고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잔에 담아냅니다. 이렇게 에스푸마를 이용한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그리고 디저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품 요리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인데요. 이제 당당히 조연에서 주연으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 거품 요리. 맛은 물론 보는 즐거움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호 셰프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국내에도 에스푸마를 많이 활용하는 이제 레스토랑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레스토랑 이름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요. 근데 아직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이 이제 제 계획입니다. 제2의 맛으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거품 요리. 거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채롭고 재미있는 미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천의 얼굴을 가진 거품 요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제는 어떤 요리를 만들던 어떤 음식을 고안해내든 언젠가 누가 생각했던 것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동안에 음식은 계속 발전되어 왔고 개선되어 왔는데 이제는 경쟁은 장식과 의외성, 그 뻔한 재료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새롭게 보여주느냐, 맛보게 해주느냐, 그런 승부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거품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지 않나. 거품으로의 음식 장식이라든가 맛을 새롭게 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좀 서먹한 존재일 수 있는 거품을 내는 음식들은 건강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특히 즐거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음식, 특히 외식업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거품 활용은 더욱더 화려해지고 많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식품에 독특한 물성을 부여하는 거품. 일상에서 거품이란 단어는 금세 사라지고 찰나에 존재하는 현상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현대 음식의 새로운 문화를 여는 거품 요리의 세계는 반짝 사라지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